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희망찬 국어교실의 조성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관동별곡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 관동별곡은 가사 중에서도 길이가 상당히 긴 가사 작품이고요. 난도도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13개 정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관동별곡 개관입니다. 자, 그래서 번호대로 이렇게 그 파일명을 매겨 놓을 테니까 자, 순서대로 잘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제목에 관동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곡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노래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독은요, 바로 강원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가가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 와서 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에 갔다 온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개관 잠깐 할게요. 자, 우선 갈래는요, 가사인데요. 가사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깊게 하면 좀 힘드니까 조금만 간단히 좀 진행할게요. 자, 우선 가사는요, 운문과 산문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운문인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이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산문이기 때문에 길이가 아주 길어요. 자, 그래서 길이가 길면서도 운율이 느껴지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형태다. 과도라는 것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사는 최초 작품 정도는 좀 외워놓으세요. 정극인의 상충곡이 가사의 최초인데 보통 선택지에서 시작 아니면 최초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효시라는 말로 나오기도 해요. 효시가 바로 최초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정극인의 상충곡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가사의 최초다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이 정철의 호가 송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송강정철이 가사를 상당히 많이 썼고 그 가사들이 지금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인곡, 송민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철에서 가사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자, 그 다음 가사는요, 조선 전기와 후기가 내용이 약간 다른데 조선 전기는 유교를 숭상했죠. 뭐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열, 이런 것을 숭상하는 이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연군, 즉 임금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자연친화 같은 서정적 가사가 주를 이뤘어요. 하지만 후기로 가면 바로 실학이 들어왔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근거를 구하고요. 그리고 길이가 좀 길어지고요. 사건 중심의 서사적 가사로 바뀌었어요. 됐죠? 자, 잠시만 뒤로 갔다 올게요. 자, 그리고 가사는요, 맨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격 가사, 하나는 병격 가사인데 이때 이 격자는 격식이라는 뜻이에요. 격식, 한마디로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격은 이런 격식이 정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격식대로 쓰여진 거죠. 하지만 병격이랑 격식에서 변화를 준 거예요. 즉 격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가사의 마지막 구가요, 시조하고 동일하면 정격이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병격이에요. 자, 그러면 시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이 5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글자 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줄은 처음은 세 글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5글자 플러스 알파면 돼요. 자, 근데 이 알파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부터 한 3까지예요.
자, 그래서 3, 5도 되지만 3, 6, 3, 7, 3, 8 정도까지는 정격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마지막 부분이 3, 4로 시작하면 이거는 3, 5 플러스 알파라는 규칙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변격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사 중에서는 요 글자 수만 가지고도 따질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는 아까 연군이라든지 자연친화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정격가사가 많습니다만 간혹가다 이 조선 전기에서도 변격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든지 뭔가 생활이라든지 서사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변격가사가 주를 이루는데 조선 후기에서도 정격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마지막 구에 글자 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긴 하지만 간혹가다 예외도 있다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선 두 개는요 운율이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하냐면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3, 4조 아니면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4, 4조예요. 그리고 한 줄을 4번씩 끊어 읽는 사음보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3, 4조, 사음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차이점 들어가자. 시조는요 보통 초장, 중장, 종장 3줄짜리 시죠. 자, 그래서 시조는 길이가 짧아서 단가라고 하고 가사는 길이가 아주 길다라고 했죠. 그래서 길장자 써서 장가라고 합니다. 결국 길이가 다르군요. 자, 그 다음 가사의 끝과 시조의 종장은 동일할 경우 아까 3, 5 플러스 알파를 정격 가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구성을 좀 볼까요? 자, 우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수업은요 우선 요 수업이 개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사가 하나로 구성이 되고요. 자, 본사는요 자 1, 2로 나눠서 자 1부분은 1부터 4개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분은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가 총 9개로 구성이 될 거예요. 나눠서 수업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사는 다시 1, 2로 나눠서 수업할 거예요. 자, 그래서 관동별곡은 총 몇 개로 수업할 거냐면 자, 이 개관까지 포함해서 13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6시간 정도 되는 아주 광대한 분량이니까 좀 나눠서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요. 공간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같이 바뀌는 것을 추보식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계 추가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추보식이란 시계 추가 움직이듯이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 자, 그 다음에 사상에는 유교에서 충의사상,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 그 다음 도교에서 신선사상 등이 있어요. 요건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표현상 특징. 아까 3, 4조 4음보는 시조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수사법이 상당히 많은데 얘들아 대구법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왜 대구법이 중요하냐면 아까 사음보라고 했잖아. 사음보는 짝수지 않니? 그래서 2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조하고 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은? 이라고 물으면 대구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대구법이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조만 비슷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의 좀 갑시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요 정도는 내신 선택지에 좀 나오니까 알아놓으세요. 뭐 한자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작품은 우선 정철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이 지은 양반가사고요. 아까 마지막 부분이 3, 5 플러스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격 가사고요. 자, 그 다음에 관동이 아까 강원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강원도에 여행 갔다 와서 쓴 기행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기행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기행문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기행문의 3요소는 우선 어디를 갈까? 바로 여정이죠. 여정이 바로 코스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무언가를 보겠죠. 자, 그래서 어디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듣겠죠. 아, 이 돌은 옛날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어떤 전설이 있었어. 이런 것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견문이 바로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보고 들은 다음에 느끼겠죠. 그래서 감상이죠.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행문의 3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의를 좀 약속을 할게요. 자, 우리 여정에 해당되는 코스는요, 이렇게 네모치고 빗금을 쳐드릴 거예요. 여정은 네모치고 빗금 치자. 자, 그 다음 견문은요, 보고 듣는 것인데 바로 중심 소재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뭘 봤니? 그 부분이 바로 중심 소재입니다. 그 부분은 네모만 치기로 약속을 할게요. 빗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은 느낀 점인데 이 느낀 점은 주로 한자 성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감상으로 주로 나오는 한자 성어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됐지? 다시 한번. 자, 이 작품은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여정은 네모치고 빗금 치기로 약속. 그 다음에 견문은 그냥 네모치기로 약속. 왜? 중심 소재니까. 그 다음에 감상은 느낀 점인데 바로 한자 성어로 대신하기로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이 지금 동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강원도죠. 자, 이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있어요. 설악산입니까? 아니요. 바로 금강산이죠. 자, 지금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아마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강산이 요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금강산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래서 금강산을 기준으로 두고요. 바로 내륙 쪽의 금강산을 내금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이어집니다. 이 바다 쪽에 있는 금강산을 해금강이라고 해요. 됐나? 자, 그래서 코스는 우선 내륙을 먼저 돌 겁니다. 내금강을 먼저 여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를 따라서 해금강을 돌 거예요. 자, 그러면 여행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한양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이제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양주라는 곳에 갔다가 여주라는 곳에 갔다가 강원도 원주라는 곳을 갔다가 춘천을 갔다가 그 다음에 철원을 갔다가 회양을 갔다가 자, 이제 금강산을 가는 장면. 여기까지가 바로 내륙에 해당되는 내금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다 해변 쪽으로 갑니다. 여기 총석정 갔다가 고성 갔다가 의상다 갔다가 바로 경포 강릉 갔다가 삼척 갔다가 울진 망양정에서 여행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됐지? 그러니까 코스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거기서 보고 들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감상에 나오는 부분은 한자성어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한자성어인데,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우선 크게 5가지인데 우선 개념부터 좀 잡을게요. 자, 우선 연군 지정할 때 군자는요, 군주, 즉 임금이죠. 연자는 하트 표시, 즉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임금을 사랑하는 감정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국할 때 국자는 여기 써있죠? 나라입니다. 우자는 근심이에요. 걱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연군은 어떤 임금 한 명을 향한 마음이라고 본다면 우국은 나라 전체에 관련된 마음이에요. 다음 3번 선정이란 선자가 착할 선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을 선자예요. 좋다. 정자는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작가인 정철은요, 정치가거든요. 자, 그래서 훌륭한 정치,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좋은 정치를 한다는 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민자가 백성, 애자는 역시 하트 표시, 사랑할 애자,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선정포부하고 애민정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좋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자, 그 다음에 도교입니다. 자, 우리 종교 중에 도교는요, 보통 뭐 도술이라든지 신선이라든지 용왕, 뭐 선녀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도교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신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교적 신선 사상입니다. 자, 마지막 5번 호연지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죠? 바로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입니다. 막 뭔가 좀 남성답고요. 호방하고요. 그치? 이런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5개의 이 낱말 뜻 정도는 알아놓으셔야지만 이따가 작품 중간중간에 요 말이 계속 나와요. 연군지정이다, 우국지정이다, 선정의 포부다, 호연직이다, 애민정신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낼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관동별곡 개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